주 정부가 무증상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외식업과 예술, 문화기관 등 소기업의 전 방위적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베트남 전 참전 용사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 단속 태스크포스 소속의 사복 차림한 경찰관에게 혐오 발언을 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티 지역의 양성 반응 표본 중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 전역 중 미시간,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의 북부가 새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젊은 층의 스포츠 활동도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찬성, 반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 국내 여행객들에 대한 격리가 해제된 지 열흘도 안 돼 주 정부는 무증상인 해외 여행객들도 더 이상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오늘 새로운 CDC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 뉴욕에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의 격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지침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음성 테스트를 요구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증상이 없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격리나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보건당국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국제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 로셸 웰렌스키 국장은 미국 전역의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일반 여행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들의 테스트도 권고하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객들도 도착 후 3일에서 5일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까지 1,167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또 최근 공급량이 증가해 하루에 28에서 29만 회분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전역에서 4명 중 1명꼴로 접종을 완료했고 37%는 한 번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뉴욕 시민 사례가 보고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31세 여성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3주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가 드물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접종 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만 977명으로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외식업과 예술, 문화기관 등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단체들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와 관련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식당, 술집 등 외식업에 3,500만 달러, 예술 및 문화, 영리, 비영리 기업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피해 소기업을 돕기 위한 총 1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의 일부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9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뉴저지 전역 식당에 대해 연방 구호 자금으로 3,5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외식업 지원에 대한 관리 및 배분은
뉴저지 경제개발국에서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손실을 입은 직원 100명 미만의 식당, 술집, 와이너리 등 식음료 서비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뉴저지 전역에는 1만 9천 개 이상의 식당 등 식음료 서비스 업소가 영업을 하면서 주 전역 노동자의 8%를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이들 업소는 다른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영구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실직과 세수 감소 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하루 전인 8일에는 팬데믹 기간 중 폐쇄됐던 예술, 문화기관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극장 등 예술 문화 공간과 쇼와 연극 등을 제작하는 극단 등입니다. 자금 배분은 뉴저지 경제개발국과 주의회 예술위원회에서 공동 관리하게 됩니다. 영리 기업에 750만 달러, 비영리 단체에 75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모두가 힘들었지만 뉴저지 전역의 식당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Stop Asian! Stop Asian! Hate crime! Hate crime! 지난 10일 오전 뉴욕시 플러싱 타운홀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는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대회를 열고 증오범죄를 성토하는 가도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제양군인회 미 동북부 지회, 뉴욕 해병대 전우회,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회를 주최한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후회 백돈현 회장은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인 단체들이 나섰다며 우리의 외침이 뉴욕시 곳곳에 퍼져 증오 범죄가 당장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친전 유공자 전후에 뉴욕에 한 150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한 결과 우선 피켓 가도 시험 잡고 한번 하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것도 지원금으로 된 제도들이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오늘 대회는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피 흘린 한인들이 주최하고 있어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전 유공자분들은 피로 미국을 위해서 헌신을 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것이 참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Stop Anti-Asian Hate Crime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플러싱 타운홀에서 메인스트릿을 거쳐 150가 먹자골목까지 행진하며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지역의 베트남전 참전 미군 전후회 프레드 가시오르 회장도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se gentlemen here, many of them being Vietnam veterans, are a member of my chapter. I support them, and I support the Asiatic community in to remove hate and to stop this hate crimes against the Asian Americans. 한편 베트남 참전 한인 전후회는 자율 방범대를 발족시켜 퀸즈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의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자율 방범대는 플러싱 거리를 돌며 증오범죄 방지 전단지,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방범 활동을 벌입니다. 전후회는 이를 위해 백구 경찰서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이작에 대한 증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인정혐오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라디오 WABC 방송은 NYPD가 지난 9일 오후 맨해튼 펜스테이션역에서 후비안 로드리게스를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펜스테이션 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사복 경찰관에게 무덤에 가지 않으려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얼굴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복 순찰 중이었던 경찰은 로드리게스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증오범죄 외에도 약물 소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NYPD는 최근 급증하는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계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 사복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로드리게스를 체포한 경찰관도 2주 전 아시안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배치된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사복 순찰 중인 아시아계 경찰관을 위협하다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올해 NYPD에 접수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신고 건수는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이들의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 파이저가 식품의약국에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파이저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에만 긴급 사용이 허가돼 있으며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3월까지 실시된 임상실험 결과 12세에서 15세 연령층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며 미국을 비롯해 각국 보건당국에도 동일한 요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파이저의 요청을 검토해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FDA의 승인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C에 따르면 보건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접종 확대가 집단 면역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FDA의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이저는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도 실시 중이며 어린이 4,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체계의 반응 등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파이저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미국에서 지배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등 5개 주의 최근 7일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만연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CDC의 최근 보고서에서 거의 52개의 관할 지역에서 2만 1,000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변이는 최근 2주 동안 검사된 모든 양성 검체 중 27%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주 기간의 1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CD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가 36개 주에 453개 표본에서 검출됐으며 브라질 변이는 31개 주에 500개 표본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의 영국 변이는 최근 7일 동안 1,586개 표본에서 확인됐는데 이는 2주 전 7일 동안 보고된 데이터보다 169% 증가한 수치입니다. 3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뉴욕시 거주민들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검체의 유전자 분석 결과 29.5%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였으며 같은 시기에 34% 이상이 남아공 변이였습니다. CDC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2주 동안 전체 사례 중 6%가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저지는 총 1,000건에 가까운 변이 사례가 보고됐으며 영국의 변이가 8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감염률이 사흘째 2%대를 유지하는 등 관련 지표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과 기본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감염률이 각각 4.38%, 4.33%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감염률이 2%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입원도 감소해 주 전역 입원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00명 정도 감소한 4,0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체 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미시간,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 북부가
새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은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젊은 층의 학교 스포츠 활동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뉴저지와 함께 최근 핫스팟으로 떠오른 미시건주는 20, 39세 성인이 신규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발병률도 한 달 전보다 4배 이상 치솟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건주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7,47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9일에는 2,235명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시건주는 플로리다주에 이어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주입니다. 가장 최근인 8일 기준 플로리다주에서 3,494건, 미시건주에서 2,262건이 확인됐습니다. 미네소타주도 영국발 변이가 1,574건으로 미시건주의 뒤를 이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행병 전문가들과 공중보건당국은 학교 스포츠를 코로나19의 최대 전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초중고 스포츠로 통한 감염은 농구 376건, 하키 256건, 레슬링 190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내 스포츠와 더불어 부활절 연후, 대학교 봄학기 청년층 감염 확산의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CDC에 따르면 18, 29세 미국인 중 현재 약 10%만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시카고대는 남학생 사교 클럽 주최 파티에서 50건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자 7일간 모든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리고 학부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재전환했습니다. 또 메인주 베이지 칼리지는 3월 마지막 주 이후 3건의 모임이 집단 발병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자 오는 13일까지 실내 활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올란스키 CDC 국장은 9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감염자와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증가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젊은 성인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찬성, 반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러커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브라운대는 정당 사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는 청원서나 휴학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은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캠퍼스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강의실과 기숙사에 적용된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집단 면역이란 구성원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춰 바이러스 확산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디킨슨 노스다코타 주립대, 다트머스대 등은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합법적인 조치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노스이스턴대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과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계획을 인정했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공대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만 했을 뿐 정식 승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보건법을 담당하는 글렌 코언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접종했더라도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백신을 맞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일부 학생단체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연방정부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식사 비용 100% 세금 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 IRS는 지난해 연말 통과된 2차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관해서 100%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100%로 확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레스토랑 판매 음식 및 음료, 식당에서 식사, 출장 요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례로 골프 후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주가 4월 전국 부주의 운전 예방의 달을 맞아 부주의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8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쳐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 행위를 포함해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에 손을 대는 행동도 모두 적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교통법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 최초 적발 시에는 50에서 200달러의 벌금과 4개월의 운전면허와 퍼밋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개월 이내에 2회 적발 시에는 최대 250달러, 3회부터는 최대 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최소 1년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그 배우자에게도 1차와 2차 경기부양금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이들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피부양 자녀 역시 사회보장번호나 입양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군인 가족은 부부 중 한 명만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둘 다 지원금 수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피부양 자녀 연령 기준 등 다른 수혜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 때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남편은 물론이고 사회보장번호 또는 입양납세자 식별번호가 있는 피부양 자녀 모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신청을 통해 작년에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은 1,800달러, 피부양자 1인당 1,100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제로금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2%를 달성한다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미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선 연준과 민간 전문가 모두 강력한 경제 성장을 점치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하반기 경제는 급성장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역시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망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6%에서 7% 범위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30년 이래 최고치라며 실업률도 현재 6%에서 상당히 줄어 4에서 5% 사이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경제 회복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여행과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등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회복이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완전한 경기 부양과 실업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